변리사님 먼저 한번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콕스 특허 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오재원입니다. 제가 이제 변리사를 이제 하게 된 지는 올해로 이제 15년 차에 접어들고 있고요. 저는 주로 IT 분야, 그다음에 전기 전자 분야의 이제 특허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첫 이야기로 네. 어떤 거를 좀 다뤄볼까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펜텍 이야기를 한번 좀 다루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사실 제 커리어에서 펜텍을 이제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펜텍과 이제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펜텍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각별하게 생각을 하고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어쨌든 오늘 다룰 내용은 펜텍의 3,700개나 되는 어떤 특허 이야기인데 네. 사실 이제 삼성이나 애플에서 아직까지도 이제 그 펜텍의 네. 특허 중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네. 특허권을 조회할 수 있는 네네. 키프리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특허권자 이제 펜텍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네네. 조회를 해보시면은 펜텍 소유한 특허권들이 쭉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에 등록 원부에 보시면은 네네. 삼성이나 애플 이런 기업들이 그 펜텍 소유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3,700건이라는 그 숫자의 특허는 한 번에 이제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처리됐었던 건 아니고요. 예,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리가 됐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래 펜텍이 3,700건의 특허를 원래는 이제 매각하거나 이렇게 처분할 그런 의사는 없었죠. 왜냐하면 보통 기업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돈을 잘 벌면 사실 특허를 매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네네. 워낙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제 취할 수 있는 이제 방안 중에 하나가 특허 매각을 통해서 사업 자금을 마련을 하고 다시 그걸 통해서 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이제 특허 매각을 이제 조금씩 결정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네네. 펜텍이 2015년에 솔리드에 400억 원 정도의 이제 매각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시기에 특허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된 건가요? 그때만 해도 네네. 솔리드가 이제 인수할 당시만 해도 펜텍이라는 그 브랜드를 이용해서 새롭게 다시 한번 부활을 시도하겠다라는 취지가 더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수하고 나서 IM100이라는 이제 맞아요. 모델을 2016년에 이제 런칭을 이제 했었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IM100이라는 모델이 그렇게 시장 반응이 좋지는 않아서 다시 이제 또 다시 이제 자금난에 빠지게 되는 그런 개인적으로 벌어졌죠. 되게 이뻤는데. 저도 저희 가족 다 그거 썼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매각 결정을 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취했던 이제 액션이 골드피크라는 특허 관리 전문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펜텍이 소유한 그 3,700건 중에 좀 핵심 특허로 여겨지는 570건 정도를 그렇죠. 이제 골드피크에 양도를 했습니다. 골드피크가 그냥 속된 말로 특허 괴물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특허 괴물, 이 골드피크라는 어떤 기업 이런 특성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특허 관리 전문 회사라고 하면은 실제 제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특허 기술을 통해 제조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단지 이제 특허권을 매입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특허권을 가지고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해서 로열티를 이제 징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의 기업을 이제 특허 관리 전문 회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특허 괴물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표현 이제 유행하게 됐던 이제 원인은 사실은 이제 그런 특허 관리 전문 회사가 대부분 이제 글로벌 업체들 상대로 소송을 막 이제 일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액의 배상액을 이제 막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착취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제조업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특허권자들이 사실 그런 특허 관리 전문 회사들이 좀 밉상이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허 괴물이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쓰게 된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정식 표현은 이제 특허 관리 전문 회사. 특허 관리 전문 회사. 영문으로 따지면 이제 non-practicing entity라고 해서 NP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NPE. 이게 이제 560건, 560건 정도가 이제
양도가 됐잖아요. 네네. 근데 3,700건 중에 700여 건 중에 560여 건 정도가 핵심 기술이라고. 네, 핵심 특허 기술. 네, 거기서 활용 가치가 높을 만한 가장, 특허들만 좀 선별해서 사실 이제 옮겨놓은 상태였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막 한 건씩 팔리고 그렇다 그러잖아요. 예, 골드피크가 이제 어쨌든 특허 매각을 이제 하는 과정이 이렇게 순탄치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뭐 일부 건들 애플에 팔리기도 하고 뭐 기타 이제 다른 이제 해외 업체에도 몇 건 이제 팔리긴 했지만 뭐 한 건, 5건, 예, 그게 뭐 10건, 몇 건 이렇게 이제 간헐적으로 그것도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이제 팔리다 보니까 펜텍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금이 목마른 거죠. 이제 이거를 이제 큰 액수가 한 번에 들어와야 이제 그런 그렇죠. 뭐 채무를 이제 해소할 수가 있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들어오니까 이걸로는 성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펜텍이 어쨌든 남은 이제 특허, 그러니까 골드피크의 수익만으로는 이제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남아 있는 펜텍 3,000건이라도 좀 다시 한번 활용을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이제 알고. 제안을 드렸죠. 3,000건을 제가 한번 수익화를 이제 해보겠다라고 이제 제가 이제 펜텍 대표님께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오케이 이제 해보자 그렇게 된 겁니다. 보통 그런 3,000건이라는 그 방대한 특허 건수를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인수해 간다는 거는 거의 M&A 수준급의 큰 거래거든요. 거의 전체 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7-80%. 그러니까 자산을 거의 담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게 규모가 큰 딜이었고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빠른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워낙 급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6개월, 6개월 이내에 특허를 다 그러면 파는 그걸로 이제 목표로 해서 해보자라고 그때 했었고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냥 시간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반년 정도인데 그럼 보통은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야 돼요? 몇 건 안 되는 특허를 매각하는 것도 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하고요. 그런데 뭐 3,000건이라고 하면서 그걸 다 일일이 보는 데만 해도 아마 그 정도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면은 아마 최소 1년 이상, 2년 정도는 사실 잡아야. 1년에서 2년.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딜을 이제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워낙 이제 상황이 급하다 보니까 뭐 일단은 그렇게 이제 해보겠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어쨌든 6개월 동안 하는 작업이 어떤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3,000건 특허가 사실은 뭐 휴대폰 특허긴 하지만 휴대폰이 사실은 뭐 각 그 구성 요소가 다 이제 딱딱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부품도 있고 뭐 통신도 있고 뭐 AR, VR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술의 어떤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특허를 좀 분류 작업을 일단 했었고요. 3,000건을 다 전수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특허 분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특허를 매입할 가능성이 높은 어떤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실제 이 특허를 실시하고 있는지 침해하고 있는지를 일단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침해하고 있다면 그 침해 증거를 수집을 하고요. 그런 자료를 이제 만드는 작업. 그런 작업을 이제 각 기술 분야별로 다 이제 하면서 아까 이제 특허를 조사하면서 혹시 이제 다른데 침해하고 있는 기업들은 없나 이거를 확인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게 좀 있었어요? 아니면 그때 사실은 제가 이 3,000건 특허를 처음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던 이유가 이미 중요한 핵심 특허들은 골드피크로 다 넘어가 있는 상태고 남은 특허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그거보다는 조금 레벨이 낮은 그런 활용성이 좀 낮은 특허일 거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제가 이제 분석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또 하다 보니까 펜텍의 기술이 상당히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 특허를 이미 어떤 기업에서는 또 사용하고 있는 걸 제가 이제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게 그 침해했었던 기업들이 알고 침해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다 보니 이렇게 어떻게 둘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전 조사를 이제 보통 하거든요. 뭔가 제품 출시하기 전에 보통 그걸 이제 IP 클리어런스, 그러니까 특허 IP 클리어런스, 특허가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특허 침해한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것을 회피하거나 다른 방안을 대안을 찾는 그런
전략을 취하기도 하는데 근데 알고 침해했을 경우도 있어요. 그럼 자료를 한 6개월? 아니 2개월 정도 2-3개월 동안 네, 2개월 동안 이렇게 만들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예.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게 사실은 이런 자료들은 이런 이제 3,000건의 방대한 특허를 이제 매입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규모가 막 크고 그렇죠. 가격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런 업체들은 글로벌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데 이제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곳을 다 이제 컨택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저와 이제 함께 일할 해외 파트너를 제가 이제 섭외를 해서 해외 파트너와 함께 작업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선정한 업체가 한 50-60군데 이제 업체를 저희가 이제 잠재적인 구매자로 저희가 이제 확정을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자료를 딱 다 보냈습니다. 50-60군데 업체에다가 이제 좀 프로포저를 프로포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보냈을 때 일단 펜텍이라는 그 브랜드를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렇죠. 알고 있고 펜텍의 특허라고 하면 그래도 꽤 어느 정도 기술의 이제 우수성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제 펜텍 특허라고 했을 때 이제 반응이 꽤 괜찮았습니다. 처음에는. 네네. 초반에는 그래도 막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되게 뭐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고 펜텍 대표님도 그래도 그거 보시면서 좀 희망을 좀 가지시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워낙 포트폴리오가 크고 비용 가격도 이제 높다 보니까 M&A급이 그렇죠.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과정에 갑자기 이제 또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매각한 작업에 이제 삼성이 이제 펜텍을 상대로 특허권의 처분금지 가처분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삼성이 이제 펜텍 특허에 대해서 라이센싱 계약, 즉 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이제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였었는데 펜텍이 이제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그렇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채권들, 그러니까 실시권 계약도 어떻게 보면 약간 채권의 성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회생 절차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결국은 그 실시권도 소멸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이제 펜텍 입장이었고요. 삼성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 그런 그렇죠. 이제 입장이었죠. 그래서 삼성은 어쨌든 실시권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써야 되니까 그 특허를. 특허 써야 되고 만약에 자신들의 이제 실시권을 부정당한 채 없어진 채로 만약에 이게 제3자로만 특허권이 양도가 됐다. 그러면 그 특허권자 새로운 특허권자가 다시 삼성을 상대로 뭐 소송을 제기하고 로열티를 또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제 그 계약을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이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뭐 어려운 이제 상황을 어쨌든 잘 이제 버티고 그래도 이제 한 몇 군데에서 파이널 이제 오퍼가 최종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자. 계약하자. 이제 미국의 D모 업체인데요. D사. 네네. 제가 명확한 이름을 이제 밝히기는 어렵고 뭐 통신 쪽인가요? 그것도 좀 알겠습니다. 뭐 통신 쪽이라고 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D사에서 이제 최종 제안이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최종 제안을 이제 대표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죠.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하필 그때 또 정말 또 안 좋은 또 악재가 있었던 게 골드피크에서도 여전히 수익 활동을 이제 하고 있었었는데 그 560개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도 이제 그 열심히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골드피크와 이제 협의하던 그 상대 다른 또 뭐 업체가 골드피크 특허뿐만이 아니고 펜텍 소유하는 3,000건까지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한 딜로 그냥 라이센싱을 하자라는 제안이 골드피크한테 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대표님한테 가져간 딜은 펜텍에 남은 3,000건 특허를 매각하는. 매각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이제 계약이 딜이었었던 거고. 두 번째 이제 골드피크가 이제 가져온 제안한 딜은 골드피크와 펜텍이 소유한 전체 특허에 대해서 매각이 아닌 라이센싱 계약, 그러니까 실시권을 주는 형태의 계약을 이제 가져온 겁니다. 당시에 펜텍의 대표님께서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던 거네요. 두 가지가 이제 갑자기 이제 병합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경합을 하니까 어쨌든 뭐 펜텍 입장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예. 근데 어느 딜이 더 좋으냐는 사실 펜텍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맞아요. 근데 이제 결론은 이제 펜텍은 결국 이제 두 번째 딜을 선택을 했죠. 네네.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딜이 이제 물거품이 된 거죠. 와, 네네. 6개월의 노력이 좀 물거품이 된 정말 격이네요. 그 순간에는 정말 너무 이제 암담하더라고요. 정말 해외 파트너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정말 열심히 같이 이제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야속하기도 했죠. 좀 서운하기도 했겠어요. 감정적으로 사실. 네. 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돌이켜 보고 나니까 근데 그 당시 한 6개월 동안에 정말 많은 경험을 했고요. 제 업력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나저나 그 삼성전자 그 가처분 소송 그러면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거는 그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마무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화해해라. 뭐 이런 그렇죠. 서로 좀 양보하고 양보하고 적당히 이제 이 정도 합의해서 그냥 끝내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은 이제 삼성 입장에서는 계속 쓰고는 있는 건가요? 실시권을? 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라이센싱 계약이 체결됐고 이제 뭐 그 라이센싱에 대한 로열티는 뭐 어느 정도인지는 뭐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를 했겠죠. 네네. 어쨌든 뭐 3,700개가 그런 식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네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받은 대가로 급한 그런 뭐 임금 체불 다 해소하고 뭐 그런 뭐 채무 이런 것들도 좀 이제 다 이제 상환을 했죠. 그래서 이제 펜텍이 어느 정도 좀 정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그 펜텍에 소유했던 특허와 이제 골드피크 소유했던 특허가 사실상 나눠져 있지만 얘는 한 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가 이제 일원화시키는 게 좀 좋겠다 해가지고 새로운 이제 특수목적 회사인 펜텍, 그러니까 펜텍이 텍의 I가 아니고 어이로 이제 사명을 이제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새로 만든 그 펜텍이라는 회사의 이 골드피크 특허와 구 펜텍의 특허를 다 이제 다시 양도를 해서 거기서 이제 관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펜텍으로 이제 특허가 다 이제 전량 이제 양도되는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펜텍과 인연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그게 한 2019년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다사다난했던 그런 이제 인연이 마무리가 됐죠. 네. 펜텍 대표님하고는 이렇게 자주 연락을 하고 계시죠? 아니요, 그렇게 자주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상당히 특별한 인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끔 뭐 안부 뭐 문자 보내긴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다음에 그럼 또 뵙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